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인데요. 해외 증시도 전체적으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고요. 국내 증시도 긍정적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2% 오르면서 3,070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동반 빨간불로 마감 지으면서 958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가뿐하게 1%를 넘어섰습니다. 지수도 좋았고요. 수급도 좋았습니다. 긍정적인 마감인 만큼 이번 주도 좀 이런 흐름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들 어떻게 바꿔봐야 될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만 출연하시는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저희 이번 한 시간에도 알찬 강의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정보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는데요. 일단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관심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ETF 매매 비법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예정되어 있는 온라인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주식과 ETF 실전 매매 교육 저희가 링크 주소를 노란톡을 통해서 제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미리미리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시작이 된다고 하네요. 퇴근 후에 간편하게 너튜브나 이제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까지 받아보시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QR코드 간단하게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마다 만나뵙는 만남은 붉어지는 홍당무 김도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고 또 반대로 소외주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뭐 오른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장이 내린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오래간만에 그래도 장이 올랐기 때문에 다들 기분들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예탁금 현황을 갖다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제일 많았을 때 74조 원까지 늘어났던 예탁금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지금 어저께 뭐 24일 같은 경우 61조 원, 그러다가 지금 63조 원 정도로 약간 늘어났는데 뭐 한 10조 원 정도 이제 내려온 거죠. 근데 이게 뭐 줄었다고 보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객 예탁금이 줄은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탁금에서 이제 주식을 갖다 매수했다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단 뭐냐면 예전에 강세장일 때는 저렇게 매수를 하고 나서도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예탁금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힘이 좀 상쇄됐다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약간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자들 동향 보면은 지금 뭐 연기금은 역시 오늘도 또 팔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까지 뭐 12월 1일서부터 치면 지금까지 17조 5천억 정도를 갖다가 내다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12월 1일서부터 40조 원 정도를 갖다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확실히 시장의 큰 세력입니다. 동학개미들이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이고 여기서 지금 특이 상황은 지금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만 여기서 매수 동참이 된다 그러면 장은 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텐데 연기금 부분도 좀 문제고 이제 외국인도 실질적으로 지속해서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관심사입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서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점점 다가와지면서 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심화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니까 여러분들 장중 대응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웬만한 전문가들께서는 다들 하셨을 거예요. 두산인프라코아 워낙 뭐 확실히 잘 갖고 시장에서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25일 날 그 두산인프라코아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 8시 31분에 추천드렸습니다. CJ 대한통운하고 두 종목을 갖다가 관심 종목으로 추천드렸어요. 그 다음에 왜 추천드렸냐면 추천드리면서 제가 시장가로 거의 매수하라는 신호를 보내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잘못했는데 시간에가 아니라 장전에 블록들이 한 20만 주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20만 주 정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전에 블록들 20만 주 정도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시초가에 좀 매수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리고 저는 보초병으로 조금 샀습니다. 그랬습니다. 장전에 샀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말씀드렸는데 뭐 많이들 사신 분도 있고 또 못 사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한번 체크하자. 고점 대비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이가도 될 정도의 가격이 다다랐다. 말씀드렸더니 어떤 회원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너무 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5만 원 근처까지 보시고 일단 밑에서 분할 매수해서 5만 원에서 평단 낮춰가지고 거기서 일부 물량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 요 자리들입니다. 요 자리들 지지한 날, 요날 저는 요날 추천드렸거든요. 요날. 그래가지고 좀 안전하게 뭐 물론 어떤 전문가분들은 여기서도 추천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용감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지선을 갖다가 지지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당일날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많이 올랐죠. 이게 29일까지니까 그래서 한 17% 정도 수익을 갖다가 실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추천한 당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위아래로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도 추세가 살아나면서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나서 5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량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는 조금 빠졌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만 명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을 할 것이면 미리 딱 이런 데서 손절을 하셨어야지 미리. 이런 데서. 그죠? 이거 손절 못했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이 다음서부터는. 그럼 바닥 찍고 올라올 때 분할로 매수 들이가서 평단가 낮춰서 빠져나오시면 돼요. 너무 대형주 가지고 계실 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량주들 가지고 계실 땐. 동전주라든가 작전주라든가 소위 말해서 이 위아래 변동폭이 크고 어떤 차트 기술적 지표가 필요 없는 주식들 가지고 계실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주식들 가지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가지고 있을 때 삼성전자 8만 원 깨졌다 하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곧 8만 원 다시 돌파할 거니까. 그죠?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DC입니다. 자기 주식을 믿는다면은 꿋꿋이 버티면은 결론적으로 나중에 큰 손실을 안 보고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고 장의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29일 날 제가 26일 날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장을 못 봤습니다. 오늘도 장을 좀 못 봤고요. 29일 날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 모터리얼즈 말씀드렸는데 뭐 그날 그렇게 크게 시세는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두산 밭캣, 두산 인프라코어가 움직이게 되면 하루 이틀 상간으로 밭캣이 쫓아갑니다. 항상. 그거는 뭐 여지까지 계속 밭캣이 또 먼저 움직이면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쫓아가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 다음 날 빵빵 갔죠. 오늘은 이제 많이 또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두산 밭캣, 그래서 두산 형제가 용감했습니다. 전번주 나왔을 때는 뭐가 용감했어요? 효성 트리오들이 용감했었죠. 근데 오늘은 두산 형제들이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은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벤트가 없고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를 갖다가 해드리는데,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는데 제가 ETF 강의를 갖다가 한 게 1월 4일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3강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ETF 강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ETF 강의를 갖다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 안 들어오시면은 노란톡방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노란톡방을 열어드리고 들어와서 노란톡방에서 나머지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ETF 정보라든가 관심 종목이라든가 또는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드립니다. 오늘이 지나게 되면 저는 방송이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을 더 이상 열지 않습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아내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스스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그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이 그 찾아준 종목, 막말로 얘기해서 남이 던져준 고기 먹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고기가 썩었는지 싱싱한 건지 알지도 못하고 덥석덥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좋고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마켓을 어떻게 찾았냐? 딴 거 아닙니다. ETF에서 기계 장비 차트하고 아까 보십시오. 기계 장비 차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코덱스를 예를 들었는데 코덱스 말고 타이거도 똑같습니다. 차트는. 그래서 이 차트들이 이 평을 갖다가 돌파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섹터 중에서 대장 섹터로 나서는 순간 이 기계 장비 섹터는 직접적으로 ETF에서 매매를 못 합니다. 왜? 거래량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10만 주가 안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어설프게 ETF 섹터들 중에서 잘 간다 해가지고 어설프게 쫓아들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뭘 해야지 돼요? 구성 종목을 갖다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성 종목 중에서 두산 마켓, 두산 인프라코어 9.76%, 현대건설기계 8.2%, 대한전선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구성 종목 중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시면 돼요. 그죠? 어떤 분이 그래. 그게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갈지 안 갈지요? 차트가 얘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똑같은 애들 찾아들이 가면 됩니다. 섹터 지수 차트랑 똑같은 구성 종목 종목을 갖다가 찾아들이 가시면 돼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조차도 힘이 들어서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진짜 밥상 이렇게 차려드렸는데도 이거 힘들어요. 그럼 떠먹여 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ETF에 대해서 요 정도 기본 상식만 알고 있어도 종목을 갖다 우량주로 찾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시기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마치기로 하고요. 잠시 후 두 번째 시간에는 ET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앞서서 이제 ETF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들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시즌 1,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 1이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시즌 2에서 우리 김도윤 전문가님을 만나뵐 수 없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홍당무 김도윤, 홍당문 김도윤 검색하시고 가운데 그림 정확하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ETF 매매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무료 온라인 강의가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강의들 무료로 링크 주소 저희가 띄워드릴 예정이니까 쉽게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검색하고 입장하시거나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카메라로 간단하게 찰칵 찍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예, 두 번째 강의는 2020년도 ETF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강의를 하면서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쭉 분석을 갖다 다 해드렸는데 ETF에 대해서는 정작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나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ETF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의 역사는 2002년서부터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ETF 시장이 활성화된 건 2020년도 3월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매가 활성화돼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폭락장이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매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락장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은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거는 상승하는 데서는 대응이 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개인들한테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공매도라든가 또는 뭐 선물 옵션을 해지 매매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매매 방법이 있지만 개인들한테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런 방법을 갖다가 구사할 수 있는 상품이 ETF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눈을 뜨면서 ETF에 많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9년도에 5.3조였던 그 ETF 매매 금액이 개인 매매 금액이 9.8조로 해서 4.5조나 증가합니다. 엄청난 증가죠. 거의 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ETF 연금 ETF도 5천억 정도에서 2조 2천억 정도로 1조 7천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ETF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커지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ETF를 갖다가 그 해외 ETF를 갖다 투자한 그 섹터를 보면은 글로벌 엑스 크루드 뭐 요런 종류 했는데 2020년도는 완전히 틀립니다. 뭘 주로 해요? 코스닥 관련 ETF라든가 S&P 500, 그다음에 아크인베스트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장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날 수 있고 내지는 이렇게 공격적이고 수익률이 좋은 쪽 요런 쪽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ETF 공부들을 이제 많이 하신 거죠. 기초 지수를 갖다 연동하는 상품에서 큰 수익들을 갖다 많이 내신 거죠. 보시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냐면 2020년도에 곧버스라고 그러죠. 선물 인버스 EX 이 상품에 가장 많은 투자들을 하셨어요. 시장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가지셨는지 안 그러면 공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한이 있으셔서 그런지 이 종목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매매를 하셨고 두 번째가 코덱스 인버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타이거 200 선물 또 곧버스. 그래서 개인들이 굉장히 인버스 상품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손실도 굉장히 극대화됐습니다. 반면 뭐 수익을 갖다 많이 내신 분들도 많아요. 섹터 지수 중에서 뭐 2차 전지라든가 그죠?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이런 종목에서는 상당한 많은 수익을 냈는데 반면 인버스 쪽에 진출하신 분들은 상당한 손실을 갖다 받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ETF 시장의 안정화 정책이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인버스와 그다음에 곧버스 상품에 투자하시는 사람들 레버리지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요건도 만들고 투자금도 1,000만 원 기준선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건전화 방안을 갖다 시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특별한 제약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선물 옵션처럼 뭐 증거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아진 것도 아니고 교육 시간이 길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장 자체를 갖다가 짓누르거나 억압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죠. 시장 자율에 좀 맡겨놔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그 2020년도 또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2020년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운용 수수료 인하가 경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뭐 SS 쪽, 스테이트 스트리트 쪽에서 0.09, 그다음에 블랙락도 0.04, 그다음에 뱅가드도 0.03 그래가지고 운용 수수료를 갖다 굉장히 낮춰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관련 상품에 대해서 국내 ETF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여타의 어떤 ETF 상품들 같은 경우는 운용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해외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해외 ETF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많이 갖게 되죠. 자, 보면은 2020년도 국내 ETF 시장의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지금 뭐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서도 ETF 얘기하시면 모르시는 주린이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오후 7시에 온라인 교육 방송을 갖다가 무료로 실시해 드리는데 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ETF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 실전 매매 전략과 그다음에 주식 종목을 갖다가 고르는 방법,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자체가 어떤 분들은 8시가 좋습니다. 7시가 좋습니다. 그러는데 대부분 뭐 7시에 하시는 게 좋다는 분들이 많아서 7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노란 톡방에다가 그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노란 톡방 이제 더 이상 제 노란 톡방은 더 이상 못 들어오십니다. 지금 뭐 한 400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만 열심히 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노란 톡방에다가
장전 브리핑에서 올려드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종목들 그대로 오픈해드립니다. 제가 아까 앞장에서 강의 드릴 때 봤지만 노란톡방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드리죠. 저는 그대로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관심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사들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들 욕구에 맞게끔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가지고 소비자들도 뭐 소비자라고 말하긴 뭐라겠지만 매매자들도 다양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쏠림 현상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시장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좋은 상품이라든가 매매에서 고수익이 나는 상품, 고위험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로또 복권 보십시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잖아요. 그죠? 로또 복권에는 기간은 없지만 그 많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이걸 굳이 뭐 진입장벽을 만든다는 게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자산 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제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많이 돼야지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전 상품이 다 0.09, 0.1% 미만 정도로 다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0.5, 0.45 이렇게 되는 상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도 조금 더 내려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산 규모도 좀 몸집을 좀 키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ETF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ETF 시장 자체가 종목 수로는 세계 6위입니다. 6위. 463 종목, 뭐 470 종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종목 수가. 그다음에 순자산 총액에선 근데 12위밖에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산 총액을 갖다 좀 많이 늘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ETF 시장에서 보시면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수를 못하죠.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아니 개인 말고 기관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 규모가 적으니까 기관들이 들어와서 대형적인 매매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물건 엄청 샀다가 매수했다가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시장을 갖다 주도하는 모습이 되고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상품을 갖다가 좀 최소한도 여기에 맞게끔 그죠? 한 6위 정도는 해줘야지 6위 정도.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일일 평균 거래 대금에서는 3위입니다. 3위. 전 세계 3위예요.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그만큼 참여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ETF 그렇게 많이 매매할까? 근데 여러분들 해외 ETF도 굉장히 많이들 매매하시고 국내 ETF 시장에선 개인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매매하시면 이제 운영 수수료도 더 많이 떨어질 거고 또 뭐가 돼요? 그다음에 더 많은 상품도 생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산 운용사에 대한 그 자본 그 규모도 커질 거고 그래서 더 우량한 상품들이 나올 거고 시장 자체는 훨씬 좋아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2021년 ETF 시장의 유망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오늘 생방송으로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강의들 지금 함께 듣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시즌1이 끝난 후에도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한해서 함께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당무 김도윤 6글자 검색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셔도 좋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 부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별하게 내일 또 온라인 무료 교육이 진행
진행되죠. 수요일 저녁 7시 여러분들 퇴근하는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싶은 시간 7시로 정해주셨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이 보이는 ETF 실전 매매 노하우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까지도 무료로 띄워드리면서 링크 주소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 관심 종목들 받아보시면서 정말 전문가님만의 노하우 받아보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노란톡방을 통해서 탄탄하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에는 ETF 시장을 또 주도하는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2021년도에 투자가 유망한 ETF 상품에 대해서 요거는 뭐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 주관적으로 제가 이제 선택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이 객관적인 부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S&P 500을 갖다가 그 기초 지수로 하는 상품을 갖다가 봤는데 그 중에서는 뭐 타이거 미국 S&P 500을 갖다가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S&P 500을 유망한 종목으로 보고 있냐면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S&P 500은 매년 10% 이상씩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 그 말 뜻은 뭐냐면 올해도 또 10%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도 또 10% 성장한다는 얘기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상장돼 있는 ETF 상품 중에는 타이거 말고 코덱스에서도 상장돼 있는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 상장돼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S&P 500을 갖다가 거래하는 상품이. 근데 유독 타이거 미국 S&P 500을 갖다가 선택한 이유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으로 유명한 상품으로는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 이름이 좀 길죠. 근데 이름 앞에 중간에 나왔듯이 한국 대만. 한국하고 대만에 있는 IT 기업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전번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그랬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부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TSMC가 세계 1위고 그죠? 근데 그게 대만 기업이잖아요. 그죠? 대만 기업.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TSMC 같은 경우 막 올라갈 때 와, 우리나라 주식은 좀 안 올라가네 이런 마음이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이런 종목들이 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IT에 대해서 우리나라랑 대만 모든 부분을 반도체 부분을 갖다 다 포위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코덱스 탑5 플러스 TR. TR이라는 뜻은 뭐냐면 토탈 리턴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배당금을 분배금이죠.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배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재투자하는 그런 상품인데 탑5라고 해서 5가지 종목, 상위 5가지 종목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한 10가지 종목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상품은 무슨 상품하고 비슷하냐면 타이거 탑10이라는 상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위 10개 종목에 그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우리나라 상위 그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굉장히 유망한 상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거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라고 이 부분은 중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상태. 우리는 아이오닉 5가 지금 뭐 4만 대 정도 예약 판매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요번판에 뭐 모터도 조금 부족하고 자동차용 반도체도 부족해서 잠시 생산이 중단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럽하고 중국은 전기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팡 종목, 미국 팡에 투자하는 코덱스 팡 종목 해가지고 요 5가지 종목이 올해는 그래도 좀 유망하고 안정적이지 않을까. 유망하다는 건 뭐 수익률을 많이 내는 그 부분에서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정성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수익성, 안정성 같이 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지 않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이거 S&P 500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규모는 1,690억 원. 그러니까 좀 적죠. 1,690억 원. 우리가 볼 때는 뭐 1,000억 정도 되면은 코스닥의 소형주들, 그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상장은 2020년 8월 7일 날 됐는데 이 기초지수는 S&P 500 인덱스에 투자하고요. 환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총 보수는 0.07%.
이거는 미국 S&P 상품에 연동되기 때문에 싸죠. 수수료도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수수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갖다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S&P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S&P 500 상품이 연동되는 기초지수가 미국의 S&P 선물에 연동이 됩니다. 선물에 연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에 연동이 되다 보면 분배금이 없죠.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덱스에 투자되기 때문에 분배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배금이 1월달, 4월달, 10월달, 10월달 이렇게 4번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S&P 500 선물 ETF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예요? 분배금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똑같은 지수를 연동해서 매매하는데 분배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분배금 있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죠? 추가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 S&P 500 상품 중에선 그래도 가장 우리나라에선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제 1위로 올려놓은 거고요. 보면은 뭐 여기를 갖다가 0으로 봤을 때 뭐 많이 빠졌을 때 3월 달에는 많이 빠졌죠. 3월 달에 많이 빠졌을 때가 10% 미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얼마나 상승해요? 15%, 20% 근방까지, 15% 근방까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연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년 10% 이상씩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고수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은행금리 보시면은 은행금리 얼마예요? 뭐 보니까 CMA 금리 자체도 뭐 0.6, 뭐 0.54 이 정도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 10% 정도씩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죠. 자, 두 번째는 코덱스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이 상품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상장된 지는 제법 됩니다. 1232억 자산 규모.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만큼. 그러다가 반도체 이게 이제 2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을 때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상품인데 지금 와서 이제 각광을 받고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런 종목도 있었구나 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또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한국거래소하고 대만증권거래소에서 상단된 정보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종목 중에서 총 시가총액이 25억 달러 굉장히 높죠. 25억 달러 이상짜리 그 종목들만 편입을 합니다. 상당히 우량주들 규모 큰 업체들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지금은 신규 편입이 되려고 그러면 27억 5천 달러 이상 돼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죠? 그 다음에 편출은 22억 5천 달러를 갖다 시가총액이 하하게 되면 편출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 중에서 굉장히 큰 업종들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우량 종목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만 쪽에서도 TSMC라든가 모든 우량 종목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가능한 이 상품도 꾸준한 수익을 갖다 낼 수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면 분배금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연 5.5%나 됩니다. 굉장히 운용 수수료가 굉장히 높죠. 그죠? 이런 상품들이 운용 수수료가 0.07 정도 되면은 상당히 좋을 텐데.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아쉬웁니다. 아직까지. 보시면은 뭐 쭉 그렇게 큰 수익 안 내다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하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100%가량 지금 올라와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뭐 소위 말해서 IT라든가 우리나라 소위 반도체 섹터들도 다 이 정도 수익은 났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와 동조화돼서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데 조정 국면을 맞추고 나면 실질적으로 또다시 상승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반도체가 갈 거는 알고 있는데 나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사는 종목만 떨어져. 이러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종목 ETF 이런 상품 사시면 됩니다. 또는 ETF 중에서 국내 ETF 중에서 반도체나 IT 사셔도 되고요. 그죠? 국내 업체 반도체 IT 종목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좀 답보되겠죠. 그죠? 대신 수익성은 조금 딸릴 겁니다. 좀 올라갈 때. 그런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은 뭐냐면 탑5 플러스 TR이라는 종목. TR은 아까 얘기했지만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분배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그래서 분배금을
없다가 아니라 미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 안 하고 다시 투자한다. 분배금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500만 원어치를 지불했다. 그래서 분배금이 5만 원이 생겼다. 그럼 5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투자해 버립니다. 그래서 505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죠. 다음 투자에는. 그래서 토탈 리턴이라는 상품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도 규모가 1,587억. 그러니까 다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다 2,000억 미만짜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시가총액 32 종목 중에서 배당 수익률과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10개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코스피 탑 5 종목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배당 성향을 합쳐가지고 한 5개 종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개 종목으로 운영되는데,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이 됩니다. 타이거 탑10 같은 경우도. 그래서 타이거 탑10이나 안 그러면은 코덱스 탑5 플러스 TR 요 상품도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재상승을 하게 되면 가장 그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ETF 상품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상품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장의 기본 수익률보다 약간 미치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품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급격한 하락도 없고 급격한 상승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3월 달에 하락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죠? 코로나19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하락을 했던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타 상품에 비해서 하락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대신 이제 상승률도 타 상품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안전하다는 그 의미.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상품들을 갖다 선정했을 때는 수익률 플러스 안정성도 같이 보고 상품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건 전번에 한번 제가 상품으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셋에서 요 홍콩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도 큽니다. 6,512억. 그래서 솔렉티브 차이나 전기차 지수를 갖다가 따르고 있는데 분배금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배금도 있고, 근데 이것도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수수료가 비싸요. 0.49%. 그죠?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중국의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지금 활짝 열려 있고, 지금 계속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책을 내고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공해 문제, 황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왜 그 파우치형에서 각형 배터리로 바꾸면서 가느냐면 중국을 갖다 노리기 때문에. 그죠?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넓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상장이 되면서, 상장이 2020년 12월 8일 날 됐거든요. 만 원 정도에서 돼가지고 쫙 올랐어요. 그죠? 쫙 올랐다가 쫙 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24일 날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 전번 주에도 온라인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10,000원 깨지면 담아라. 10,000원 깨지면 차근차근 담아라 했을 때 뭐 몰빵 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사서 모아라. 중장기로 가져갈 생각하고, 10,000원만 깨지면 노려라. 10,000원이 한번 깨졌었어요. 엊그저께인가, 그죠? 10,000원 깨져서 9,800 얼마까지 내려왔었는데, 막상 잡아라 그러면 10,000원 깨지면 사람들이 겁나서 못 잡아. 그럴 때 잡아야 되는데 겁나해요. 또 깨지면. 응? 걱정하지 말고 잡아라 해도. 그래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 1,500원 정도 뭐 이 정도로 다시 올라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 상품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이것도 자산 규모 제법 됩니다. 4,700억 정도 되고, 보수 이것도 높습니다. 그리고 뭐 뉴욕 팡 플러스 TM 인덱스 지수, 이게 이제 저거 하는데 환해지가 되는 상품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팡 주식이라고 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들 아닙니까?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라든가 안전성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뭐 구글서부터 페이스북이라든가 나머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도 좋은 편이에요. 팡에 투자하는 상품들 자체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익률이 이거는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요때 지금
뭐 3월 달에 문제가 그 코로나가 생겼을 때 2월, 3월 달에도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빠지지도 않고 그 지점서부터 거의 2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수익이면서 상당히 좋은 상품이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마무리되면은 결국은 또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5가지 상품, 이 위에도 이제 ETF 상품 상당히 많은데 요 5가지 상품 정도가 그래도 올해 안정성과 어떤 수익성을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갖다 추종하는 코덱스 뭐 타이거 200 상품들도 좋은 상품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품들보다는 수익성 부분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와 같은 강의들 여러분들 무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띄워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자료까지 무료로 업로드해드릴 예정인데 검색창에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면 가운데 그림 보이실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사칭하는 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리컬처 그림 비교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즌1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만큼 김도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들어오시면 관심 종목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ETF 매매 비법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빠르게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이어서 마지막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진행될까요? 예. 마지막 강의는 그동안에 이제 배우셨던 ETF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짤막하게나마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그 전에 이제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권의 책을 갖다 썼는데 그 중에 3권의 책이 가격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물 옵션 가격 이론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시즌2에 원래 시즌2는 가격 이론에 대해서 그 강연을 할 생각으로 시즌2에 참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수술도 있고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시즌2는 참여를 못하고 지금 시즌1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시즌1은 ETF 가지고 했었고 지금 시즌2는 이제 뭐 요걸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내일 온라인 강의 시간에도 가격 이론이라는 부분에서도 새롭게 가격 이론은 이 시대가 바뀌면서 가격 이론이라는 부분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격이라는 부분도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들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첫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ETF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TF는 그냥 주식처럼 매매하는 펀드다. 이게 가장 간단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펀드라는 의미를 갖다 머릿속에 갖지 말고 그냥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펀드인데 주식처럼 매매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주식처럼 종목 코드도 있고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주식처럼 매매하는 펀드다. 그냥 그렇게만 별도로 ETF를 떨어뜨려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식처럼 매매하는 펀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매매하는 펀드인데 다만 뭐냐면 등락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변동성을 갖다 주는 부분, 그 기초지수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다. 주식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기초지수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뭐를 갖다 연동해서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자체의 가치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ETF는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기초지수, 소위 말해서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상승하고 코스피 200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하는 기초지수에 따라서 변동성이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데 좋은 게 뭐냐면 주식은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래세 0.23%를 내야지 되는데 ETF는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굉장한 메리트죠. 그래서 반면 ETF가 그런 건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적어요. 대신 단기 매매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매매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요즘 증권사마다 거의 이벤트 해가지고 유관 기간 그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매매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큰 부담감 없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같은 데 가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분기보고서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ETF PDF를 딱 보게 되면 어느 종목에 몇 프로가 들어가고 얼마나 비중으로 들어가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덱스 펀드라는 펀드랑 주식이라는 그 자유롭게 매매하고 환급성이 높은 부분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상품, 이게 ETF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의 장점과 주식의 장점을 합쳐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기를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하는 상품입니다. 워런 버핏이 20세기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얘기한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ETF를 갖다가 매매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책을 보면 나와 있고 뭐 인터넷을 봐도 나와 있고 뭐 유튜브를 뭐 너튜브를 보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ETF를 그럼 과연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장기 매매, 적립식 매매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ETF를 매매해 보면은 그렇게 안전하진 않잖아요. 그죠? 안전했으면은 정부에서 안정화 정책을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화 정책을 썼다는 이유는 ETF도 상당한 변동성이 있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에 대해서 매매하는 건 쉽습니다. HTS에서 그냥 주문 넣고 사면 되고 매도하면 되는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없다는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내일 온라인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방에서는 매매를 했는데 장 방향을 맞게 들어갈 때도 있고 틀리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ETF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장의 방향 반대에 들어갔을 때도 해지 매매라든가 나머지 전략적 매매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손실을 보더라도 최대한 적게끔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법들이 존재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주식에선 여러분들 사면은 잘못 들이가면 손절 뺏기 대응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손절을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손실로 이어지는 거고. 근데 ETF는 그렇지 않고 손절을 안 하고도 수익을 갖다가 보거나 손실을 갖다가 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매매 기법이라든가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면 ETF를 갖다가 매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분산 투자한다. 이건 여러분들도 뭐 다 하는 거고 저도 다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그죠? 다양한 종목에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품 운영이 투명하다. 펀드임에도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죠. 그다음에 빨간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데 거래세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기관 외국인 공매도로부터 자유롭다. 공매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ETF도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근데 공매도를 안 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관 자체가 LP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공매도 잘 안 칩니다. 자기가 받쳐놓고 자기가 매도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자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쳐놓고 나중에 다시 매수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내일 온라인 교육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요. 노란톡방은 오늘 지금 9시, 10시까지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교육 빠지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1은 이번 주까지 저희가 진행될 예정인데 김도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출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김도윤 전문가님 저희 시즌1이 끝난다 하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당무 김도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좌측 하단에 저희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내일 저녁 7시 ETF 우리 전문가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관련된 자료들 다
받아보시면서 무료 강의 시청하실 수 있게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링크 주소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시즌2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뵐 예정인데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